자, 페이지 200쪽 피겠습니다. 몇 쪽이요? 200쪽 피겠습니다. 200쪽. 200, 얘 왜 안 기어 들어와? 페이지 200쪽 밥 왜 쓸게요. 마디가 안 들어가요? 뭐라고? 왜 호랑 안 들어가요? 페이지 200쪽 1번에 3번이요.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2번이고요.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6번에는 B.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어야, 갯벌이 많이 드러나 있어야 조개를 키기가 쉽겠죠. 간조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몇 번? 5번이요. 5번, 2번, 8번이요. 2번, 8번, 8번이요. 어? 10번이요. 10번, 아, 8번 있어요? 14, 15. 13번이요. 14번이요. 또 있어요? 없으면 저거 할게요. 2번. 잠 깨라 얘야.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황해에는 황해 난류가 흐르겠죠. 북쪽엔 바다가 없는데 뭐 북쪽에서 한류가 나오겠어 말도 안 되고요. 북한 한류는 황해가 아니라 동해에 흐르는 해류겠죠.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모두 난류가 아니라 북한 한류도 있잖아요. 틀렸고요. 크루셔르는 아래쪽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거죠. 틀렸고요. 동해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구역. 뭐라 부른다 네 글자? 조경수역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답글에서 5번. 5번 A 해류 크루시오 해류거든요. 태평양에서 북상하는 난류 맞고요. 폭이 좁고 흐름이 빠른 해류다. 맞아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산소와 영양 염류가 풍부하다. 여러분들 산소는 기체잖아요. 차가운 물에 많이 녹아요. 산소 기체는 따뜻한 물에 많이 녹아요. 차가운 물에 많이 녹죠. 그러면 난류에는 산소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검 푸른색을 띠고 있어 흑조라고도 합니다. 크로시아르는 우리나라 부근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틀린 거 그랬는데. 8번. 우리나라 동해안의 강릉 지역이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 지역보다 겨울철에 더 따뜻한 까닭은 동한 난류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 2번. 10번. 다음 글에 기억되고서 아들아가 알맞은 말. 바닷가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해수의 흐름을 썰물이라 하고 반대로 바닷가로 들어오는 해수의 흐름을 뭐라 부른다? 밀물이라고 하며 이것의 흐름을 조류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해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4번. 13번. 조석 현상에 대한 설문에 틀린 거. 조류는 주기적으로 흐름이 바뀐다. 맞고요.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다. 맞고. 간조는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죠. 가장 높을 때는 뭐라 불러? 만조. 작을 때는 간조.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의 높이 차 뭐라 불러? 조차라 부르는 거죠. 뭐라 부른다? 조차.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조차는 만조와 간조대 해수면의 높이 차 맞고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조차는 동해보다는 서해안이 더 커요. 그래서 서해안이 밀물과 썰물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갯벌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답이 그래서 3번, 14번. 그린 가바다는 서해안의 어느 지역에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 가에다 써 만조. 가에다 쓰라고 뭐라고? 만조. 나에다 써 뭐라고? 간조. 그래서 가가 만조고 나가 간조예요. 기억은 바뀌었네요.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나 사이에는 밀물이 아니라 썰물을 볼 수 있겠죠.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처럼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이 맞겠네요. 답 2번. 15번. A는 많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그만큼 많이 쳐 적겠죠? 적게 쳐. 그래서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잘 발달하는 기억이 맞겠고요. 니은 조류에 의한 침식이 활발하다? 아니지. 튀어나와 있는 곳이 침식이 활발한 거잖아요. 그럼 니은 틀렸고요. 조류에 의한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도 마찬가지 튀어나온 곳이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 203쪽 했나요? 네. 그러면 204, 205, 206, 207 그중에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튀어나오는 미선형이라서 에너지가 오히려 덜하지 않아요? 이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파도에 의해선 파도를 많이 받는 지역은 A야 B야? B요. 면적 총 면적. 반대구나.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그럼 A가 더 많은 양의 파도를 받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가 패스아웃을 할 거야. 앞으로 튀어나왔어. 그럼 사방에서 다 때리겠지 나를. 네. 어떻게 해야 돼? 구석진 곳으로 가야지. 그래야 내 앞에 있는 인간이 적을 거 아니야. 내가 혼자 나를 따라라 하고 나만 혼자 튀어나갔어? 나 다 안 따라왔네? 훅 둘러싸였어? 뒤졌지 뭐. 마찬가지야. 동일한 논리라고. 자, 페이지 207쪽 몇 쪽이요? 207. 207쪽이요. (17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수권을 형성하는 물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제일 많은 게 나와 있잖아요. 해수죠. 그 다음에 육수 중에서 제일 많은 A는 뭐예요? 빙하죠. 그 다음 많은 B가 지하수고요. 그 다음 많은 C가 강과 호수죠. 자, 문제는 AC 중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물의 기호를 쓰래요. 수자원이면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쉽게 얻는 건 뭐예요? C. 빙하야, 지하수야, 강과 호수야? 강과 호수겠죠. 그래서 C가 되겠고요. 이유는 사람이 인류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C, 답은 C. 뭐라고 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18번. 겨울과 여름철 중 바람이 더 강한 계절을 쓰고 그렇게 생각할 까닭을 써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수온 분포를 보시게 되면 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맞아. 이 구역을 뭐라 부른다고? 혼합층. 왜 혼합층이야 이름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일어난 거라고. 맞아.
바람이 섞어준 거야. 그럼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만큼 잘 섞어 못 섞어? 무조건. 잘 섞어. 그럼 혼합 중에 두께가 두껍겠죠? 네. 그럼 혼합 중에 두께가 두꺼운 것을 고르란 얘기야 이 문제는. 혼합 중에 두께는 어디가 두꺼워? 여름철에 두꺼워? 겨울철에 두꺼워? 겨울. 혼합 중에 두께 보라고 이씨. 겨울. 겨울철이 더 두껍죠? 그래서 바람이 더 강한 계절은 어느다? 겨울철이다. 이유는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혼합 중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도현, 오늘 유난히 또 심하게 멍을 때리네. 멍을 만들어줘야 되나? 네 맞아요 지금. 자 여기는 뭐라 부른다고? 수원 약층. 약층. 맨 밑은 뭐라 부른다고? 주인은. 심하층. 수원 약층은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랬어. 그래서 안정에 불안정에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안정한층이죠. 그래서 물질 기원이 일어나 안 일어나?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 기원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게 막아주는 층이 수원 약층이라고. 됐어. 네. 19번. 그림은 우리나라 북은 바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평균 염분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지역 하나 찝어. 아무데나. 그래놓고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숫자 비교해봐.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찝어. 그럼 여름철의 숫자가 커요? 겨울철의 숫자가 커요? 겨울. 겨울철의 숫자가 크죠? 그래서 염분이 더 높은 계절은 여름철이다 겨울철이다? 겨울. 겨울철이다. 이유는 강수량과 관련지으래.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 낮아? 낮아요. 낮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뭐라고 쓴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염분이 더 높은 계절은 어느 철? 겨울철. 이유는 뭐라고?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름철에 금세. 네. 비는 대부분 여름철에 오잖아. 우리나라 강수량의 한 70% 80%가 여름철에 다 내려요. 20번. 눈은요? 어? 눈은요? 뭐라고? 눈이요. 눈은 영향이. 눈을 다 녹여서 물로 환산하는 거 양으로. 여러분들 여름철에 장대비 이런 거 내리잖아. 그만큼 눈이 오면 한 1m 쌓여야 돼. 1m 쌓여야 된다고. 야. 우리나라 1m 쌓인 적 봤냐? 눈? 오늘 아침에 일산하고 김포는 눈이 안 왔어요. 그죠? 네. 인천은 6cm? 7cm? 개만이었어요. 일찍 출발했거든. 나 차 막힐까봐. 인천 아주 난리가 났어. 도로 시내 한가운데 막 밤새 내려가 새벽에 내려가지고 새벽에 내리면 넘어가시면 그만큼 많이 못 뿌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도로 빠져나오는데 야 눈 많이 오래 걸리겠다. 고속도로 타서 오는데 부천 지나서 김포쯤 왔는데 도로가 하나도 안 젖어 있어. 바깥을 봤지 바깥에 며칠 전에 온 눈 그대로야. 하나도 안 온 거야, 그치? 인천은 개만이었어요. 한 5cm 저번에 눈 와도 꽤 쌓였잖아. 그만큼 왔어. 또 쌓인 만큼 그만큼이 더 쌓였거든. 꽤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오다가 야 우리나라 참 사이즈가 되게 크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일산은 눈이 한 방울도 하나도 안 왔네. 그래서 겨울철에 내리는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400 정도 되거든요. 1300, 1400. 근데 여름철에 거의 한 1000 정도가 내려요. 여러분들 비 진짜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여름철에. 하루에 몇 미리 정도면 진짜 많이 온다고 얘기해요. 300mm면 이 새끼야 홍수당 좀 큰일 나 이 새끼야. 아유 진짜. 하루에 300mm 오면 착하게 살걸. 하늘이 시커매 이 새끼야. 홍수 나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300mm면 여러분들 진짜 미친 듯이 비 내릴 때 있죠? 그게 1시간에 보통 몇 mm 내리는 거예요? 20mm. 이게 막 비 잠깐 한번 차 타러 뛰어갔는데 온몸이 다 젖었어. 이런 게 1시간에 20mm 오는 거야. 1시간에 50mm 오잖아? 착하게 살걸. 진짜 무서워요.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미친 듯이 막 비가 막 차가 뚫릴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미친 듯이 하루에 300mm면 새끼야 큰일 나. 잠겨. 일산은 그나마 김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계획 도시예요. 특히나 일산이 잠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산이 잠기면 다른 동시는 거의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일산은 잠긴 적 거의 없습니다. 신도시급 이래가지고 뭐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빠지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일산에 큰 산이 있어 없어? 없잖아. 큰 산이 있으면 그 큰 산에서 내린 비가 탁 콸콸콸 다 터져 내려가서 등등 지대 낮은 쪽에 다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강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산 자체가. 일산은 김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잠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 자, 20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해류 모습이고 그림 나의 A는 유조선이 침몰하여 기름이 유출된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유출된 기름은 A 지점의 북쪽과 남쪽 중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이동할지 쓰랩니다. 어느 쪽이야? 남쪽. 그 해류의 흐름을 봐! 야 우찬아 위에가 북이냐 남이냐 우리나라 지도 있을 때 우리나라는 북한이겠네 새끼야. 좀 미쳤나봐. 와, 너 북한 사시나봐요? 신고해라. 간첩 있다고. 와 대박. 이렇게 있는데 와 씨.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여기 아니야? 북한이네. 위쪽이 남쪽이니까 그지? 우리는 북한 사네. 북한 사람이에요? 미쳤나봐 저.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고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사시는 분이 내려오셨네요. 저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조선 노동당. 간첩. 뭔말? 조선 노동당. 금지. 신고해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몇 원이요? 얼마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옛날엔 많이 줬어요. 요즘은 신고해. 북한 분들. 그럼 저희가 제 자신을 신고. 그만해. 그건 자수라고 하지 병신아. 네, 그럼 돈 받잖아요. 1원. 여러분들 본인이 잘못을 꼬질러도 돈을 받아요? 본인은 안 줘요. 그건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밥탱이들아. 아직 잘못을 안 했는데요. 어? 아직 잘못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뭔 자수를 해? 그렇네. 뭔 개소리야. 미친 거냐? 20번.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 북쪽.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을 그린 가에서 제된 해류와 관련지어 서술어. 무슨 해류에 영향을 받으니까? 황해 난류에 영향을 받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제가 204, 205, 206에 있는 마찬가지 홀수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짝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한다? 숙제로 하시면 되겠죠? 방송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다음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여러가지 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쓰자. 빙하. 가가 뭐라고? 빙하. 나 수 자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강호수. 강호수. 다 암석이나 땅속이나 암석 틈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이 어렵다. 지하수. 가장 많은 거 빙하. 그 다음 많은 거 지하수. 답은 2번. 네, 저희 저걸 찍고 있는데 왜 저걸 또 찍어야 돼요? 저거는 화질이 그 쓰레기예요. 그럼 저걸 화제를 좋게 하고 저거를 그냥. 네가 투자해. 네? 네가 투자해. 쌤이 그래도 그리고 수업은 이것만 찍으면 되지. 네가 지랄하는 것도 찍히잖아 저거는. 그걸 뭐하러 봐. 칠판만 보면 되지. 만약 보던 사람 쓸데없는 자료가 있잖아. 너의 그 지랄하는 모습이. 그럼 수업에 방해가 되겠지? 네. 응. 그래서 거슬리잖아 영상에. 3번 해수의 표면 온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그 까닭은
짱. 그렇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적게 받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 5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온의 연직 분포가 A에서 B로 변했을 때 A에서 B로 바뀌었어. 뭐가 커졌어요? 혼합층의 두께가 커졌죠? 그럼 바람이 세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답은 몇 번? 3번. 7번.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선생님 봐. 염류하고 염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염류는 뭐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부르는 거야. 염분은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총량, 그걸 염분이라 부르는 거야. 염분은 단위가 있죠. 뭐라고? PSU라고. 뭐라고? PSU.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얼마라고? 35 PSU.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은 35보다 커, 작아. 그래서 좀 덜 짠 거야. 간다. 바닷물이 얼었대. 그럼 물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진 거지. 바닷물이 얼 때 소금은 안 얼어요. 바닷물이 얼었어. 그 바닷물이 얼음을 먹으면 짤 것 같지? 안 짜요. 소금 없이 물만이 얼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닷물이 얼면 물의 양이 많아진 효과, 적어진 효과? 적어진 효과. 그러면 더 짜져, 덜 짜져? 더 짜지는 거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염분은 증가하겠죠.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미은 염분의 종류에 따라 염분 차이가 난다. 염류 종류하고 상관은 없죠. 미은 틀렸습니다. 디귿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 맞아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염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면 맞거든요. 디귿 리을 대부분의 염류는 지각의 물질이 바다로 녹아 들어간 것이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일부 바다에서 일하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부가 녹아 들어가서 조금 성분이 다른 것 뿐이지 대부분의 물질은 지각에서 녹아 들어간 게 맞습니다. 답은 소금이 네. 여러분들 소금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산속에 사는 동물들 소금 필요하잖아. 어떻게 해? 소금이 지각에 일부 몰려있는 거 우리나라는 뭐 암염광사 이런 것들 없고 소금광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암석이라든지 돌틈 사이에 소금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같은 것들이 고산지대에서 사는 염소 같은 것들이 열심히 바위를 핥고 있어. 그럼 그 바위에 있는 소금 성분을 어느 정도를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바위를 핥고 핥고 난리야. 그런 짓거리 하는 게 그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 밥에 소금을 뿌리고 싶을 때 돌을 가지고 부비면 쟤 뭐래? 뭐라고? 밥에 소금을 뿌리고 싶으면 소금이 없으면 돌을 하나 주워온 다음에 밥에 부비면 돼요. 모든 돌에 다 소금 성분이 있지는 않아. 네. 그럼 그리고 얘야. 뺐어. 얘야. 밥에다가 돌가루를 뿌리겠다고? 부비겠다. 비빈다는 게 끓인 거잖아. 그걸 먹겠다고? 내가 해줄게. 네 밥에다 내가 모래 뿌려줄게. 널 위한 거야, 새끼야. 먹어. 이빨 나갈 거야. 우드득우드득 하면서. 아유 진짜. 염소 CL. 연내 한번 해. 네. 안 해? 자, 계속 갑시다. 태희가 오해하겠다. 지금 소리는 내가 제 머리를 두드린 소리가 아니야. 보라. 뭐라 가라? 9번. 염분이 36 pS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염류 72kg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바닷물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여기 보세요. 2,000. 9번을 보시면
염분이 얼마래요? 70. 염분이 얼마냐고. 아, 36PS. 염분이 36 PSU야? 네. 그럼 36 PSU는 뭘 뜻하는 거죠? 바닷물 얼마에? 1kg. 어떤 놈이야 100kg? 1kg. 1kg가 있어? 해수 얼마에? 1kg에 염류가 얼마 녹아있는 거예요? 36 g이 녹아있는 거죠. 그런데 얘 얼마를 얻고 싶다는 거야 염류? 72 72 kg을 얻고 싶대요. 얼마 곱해야 돼? 72,000 2000. 2000이에요. 이걸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면 돼? 200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000 kg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얼마면 된다고? 2000 kg이면 된다고. 와우. 다 5번 11번 그러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어느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표층 해수의 염분을 측정한 것이다. 기억 보세요. 육지에서 가까울수록 강물 유입량이 많다. 아니 당연할 거 아니야. 강물 유입량이 많으니까 염분이 높아 낮아? 낮겠지. 기억 맞네. 니은 강물이 많이 유입될수록 염분은 낮아지겠지. 틀렸고. 이 해역은 여름보다 겨울철에 강물 유입량이 많다. 여름철에 숫자가 커요? 겨울철에 숫자가 커요? 겨울에 숫자가 크니까 겨울철에 강물 유입량이 적은 거야. 여름철에 많은 거고. 맞지? 그럼 디귿은 맞아 틀려? X. 틀려. 답은 1. 1번. 딱 강에서 바다에 나왔을 때 그 경계점은 여름이 더 낮은 거예요. 어? 뭐? 딱 그 강에서 바다로 나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은 여름이 더 낮아요. 근데 그러면 멀리 가면 여름이 더 높아? 야, 이 높냐고 여름이. 네, 더 낮아요. 근데 왜 지랄이야? 그런데 강물 유입량은 여름이 더 낮아요. 여름이 더 맞아요. 낮아? 왜? 강물이 많이 유입될수록 염분이 더 낮잖아. 네. 그럼 여름철이 더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더 낮으니까? 네. 아니 근데 예. 네. 시비를 걸었으면 끝까지 해. 또 방어야? 빡. 빡. 까리. 맞아요. 아. 아. 이봐. 아픈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아! 아. 왜 말끝이 올라가? 싸우자는 거야? 아. 아! 저 뒤질라 그래. 아프니까. 뭐? 아프니까. 그렇지. 아! 하고 말끝을 올려?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라니까. 야, 깡패가 쳤는데 아. 그래 봐. 제발. 군대 가서 좀 해. 총 좀 맞게. 진짜 싸요? 나 같으면 쏴. 죽어라 새끼야라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13번. 저는 어떤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성분을 분석하여 나타난 것이다. 가가 뭐야 제일 많죠? 써. 염화나트륨. 가에다 쓰라고 뭐라고? 야마나트륨. 염화나트륨. 나가 두 번째로 맞네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야. 이씨. 그냥 마그네슘이 아니고 염화 마그네슘. 킁킁킁. 다 더해봐 얼마야? 35. 35야? 그럼 얘는 염분이 35네요.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염화나트륨은 짠맛,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 2번도 맞네. 오.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 중 염소는 해저 화산 분출물에서 유래된 건 맞아요. 오. 어느 바닷물이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은 위표와 같다? 네. 아니라고. 비율은 똑같지만 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 5번은 맞고 4번이 틀린 거예요. 15번 갑시다. A 써.
황해 난류. B. 북한 한류. C. 동한 난류. D는 일본으로 가는 거니까 C도 맞아. E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시끄러. 일부 갈라져서 우리나라 오잖아. 자 갑니다. A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의 서해는 같은 위도의 동해안보다 따뜻하다. 야 A가 흐름이 화살표가 굵고 C가 굵어. C. C가 굵어. 굵은 게 그만큼 해류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 점점점. 그러면 황해 난류보다는 동한 난류의 영향이 더 많으니까 동한 난류의 영향이 더 커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너 뭐라고? 점점점은 무슨 뜻이에요? 약하게 흐른다 그런 뜻일 거예요. 답 1번. 근데 그러면 왜 여기 북한 한류는 약하게 흐르다 갑자기 점점점이다 보여 갑자기 화살표가 돼요? 그건 내가 안 그려서 몰라. 자 설명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